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쓰는 언어라는 문제를 가지고 유시민에 대한 이야기와 이준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유시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그 사람에 대해서 평을 한 주변 사람들의 유명한 말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싸가지. 좋은 이야기를 해도 싸가지 없이 한다는 거예요. 싸가지 없이.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지식은 좀 있지만은 촐랑된다는 뜻이에요. 조금 아는 그거 가지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방송에서 나온 말인데 맞는 말인 줄 알고 핏대를 내가지고 이제 유시민이가 주장하는데 나중에 찾아보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유시민을 정의하는 가장 좋은 말이라 생각해요. 유시민은 실제적으로 머리도 좋고 아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그 지식이 철학이 없습니다. 철학이 없다는 건 뭐냐? 그냥 아는 거는 있는데 아는 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시민하고 가장 비근한 예를 동양학자라는 김용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김용옥이. 실제로 그 사람들이 지식은 좀 있을런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지식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늘이나 칼이 있다고 칩시다. 그 바늘이나 칼이 어디에 써 있는가를 모르면은 그 바늘이나 그 칼이 아무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식도 이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도구입니다. 도구. 그 바늘이나 칼이나 도끼와 같은 도구예요. 하나의. 지식이 하나의 도구지. 지식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은 도리라는 김용옥이하고 또는 유시민에게서 보이는 그건데 그 도구가 자기가 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칼이 어디에 써 있는가는 모릅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칼이 어떨 적에는 바로 써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아무 때나 그게 어디에 써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잘 배이니까 배는 데도 쓰고 나무 자르는 데도 쓰고 이런데 나무 자르는 데는 아무 극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도구를 막 아무 때나 쓰는 거예요. 도구 있다는 그것만 자랑하지 그 도구가 어디에 써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시간 말하면 똥파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업자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을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은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 사람들이 말로서 그 지식이라는 걸 가지고 사람을 잘 속이니까 사람을 잘 선동하고 잘 속이니까 대중으로 이용한 그 사람의 지식이 필요한 거 아니고 정치라든가 기타 여러 분야에서 이런 유시민이나 김용호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였어요. 그 사람이 도구가 된 거예요. 도구. 그 사람이 또한 도구가 됐다. 그래서 유시민이가 개인사로 볼 적에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서 어떤 족보상으로 볼 때 출세를 했다고 할 수 있을런가는 모르지만은 역사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큰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못할 겁니다. 물론 자기가 젊었을 때를 돌아보면서 영웅담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주변 혹은 친족들 간에 참 유명한 출세한 사람으로 행세할 수 있을런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역사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그런 이야기고, 이준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준석의 용어를 한번 봅시다. 윤석열을 비판하는데 양고기 걸어놓고 자기가 개고기를 팔았다 그래요. 이 사람의 품격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이준석에 대한 품격. 어떤 기사를 봤는가? SNS 봤는가 모르겠는데 이준석이를 조금 혹평한 사람 이야기를, 그 사람의 걸음걸이를 보라. 걸음걸이를 보라고 그래요. 걸음걸이. 그 다음에 주로 하는 이야기가 중국집. 중국집은 하나인데 전화번호만 2개 가지고 있으면 무슨 그게 소용이 있나? 오늘 또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자기가 개혁 신당이랬는데 이낙연 대표 등이 개혁 미래당이라고 이름을 개혁이라는 이름을 따가갔다고. 앞집 중국집이 잘 되니까 옆집에서 간판을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국민들한테 빨리 어필을 시키기 위해서 생활 주변에 있던 이야기를 예를 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그 사람의 품격이 개고기하고 중국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번에 그 노인들, 나이 많은 사람들의 지하철 무료를 좀 검토해 보겠다. 제가 조금 순화해서 말하면 검토해 보겠다. 다른 방향으로. 왜? 지하철에 적자가 너무 크다. 자, 그거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해요. 자, 적자가 커서 자기는 1년에 예를 들어서 12만원 정도의 교통카드를 주고 나머지는 할인권 50%를 주겠다. 그럼 이 돈을 지하철에다가 주면 안 돼요? 지하철 공사에다가. 조삼모사라고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준다고, 아침에 작게 준다고 원숭이들을 난리를 치니까, 그럼 좋다.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줬다 하는 식으로 지하철 적자도 세금으로 메워야 되고, 이 지원도 세금으로 메워야 되고, 또 12만원을 다 쓴 사람에게 대해서는 30% 할인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세금으로 메워야 됩니다. 세금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노인들 밖에 못 돌아다니기로 해야 된다. 그거로 밖에 해결이 안 되잖아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아니면은 돈 있는 사람만 돌아다니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하철의 적자를 메꾸는 방법은 지하철의 적자를 메꾸는 돈을 이런 식으로 세금을 여기다 준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노인들을 좀 덜 돌아다니게 해야 되겠다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금 이제 노인들이 돌아다니면은 좋은 점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니면 어떻게든지 몇 푼을 써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차비를 들이가 가면 점심을 먹어도 먹어야 될 거고, 물론 젊은 사람들처럼 많이 쓰지는 않지만은 막걸리 한 병이라도 마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 경제가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니게 해야 되는데 못 다니게 한다. 이 해결 방법은 지하철 적자의 해결 방법은 못 다니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 다니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 그런데 이 사람이 이준석이라는 친구가 얼마나 철이 없나 하면은 이 사람이 자기 딴에 말장난을 한 거예요. 왜 그 사람 안 되느냐? 4호선 중에서 무료 그게 하는 게 경마장이다 이거예요. 그래, 좋습니다. 노인들이 지금 4호선 라인에 있는데 4호선 라인에서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경마장밖에 더 있습니까?
경마장 가서 막건 한 5,000천 서고 구경하고 돌아다니고 공원이 있고 구경하고 막걸리 한잔 마시고 오는 게 경마장만큼 그거 한 데가 어디 있어요? 첫째, 경마장이 꼭 노름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경마장은 왜 국가에서 만들어 놨습니까? 국민 사람들의 기본적인 도박 사행성을 건전하게 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 노인들이 나이 많은 사람 그거 가서 건전한 범위 내에서 그 사람들이 뭐 집을 팔아서 탕진하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건전한 사행심을 즐기고 그리고 그 넓은 공원에 산보하고 그럼 노인들은 무조건 길가 가서 멍청하게 앉아 있어야 됩니까?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이야기한 4호선이라는 근거 4호선 말고 그럼 서울 시내에 가장 노인들이 무료로 많이 타는 데가 경마장역이에요. 4호선이라는 근거잖아요. 4호선 내에서는 경마장이 제일 많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구경거리가 있어 가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거기 노인들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말장난이라는 거, 말장난. 그러니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선출을 국민들의 뜻을 대신할 사람을 뽑아서 우리가 지켜 세우는 지도자라는 사람의 그 행동들이 이런 정도예요. 이런 정도. 쉽게 말하면은 지하철 적자에 대해서 그 대책 있는 발언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책이 뭐냐? 노인들 다니지 마라. 많이 다니지 마라. 그래서 그걸 안 해주고 다른 방식으로 해서 많이 못 다니게 하겠다. 그러고 그 지하철에 지원하는 세금을 다른 데로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거는 아무런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4호선 내에서 가장 많이 타는 역 경마장, 그리고 공원에 제일 많이 유동인구가 많은데 제일 많이 타겠지요. 그래서 경마장이나 하는 사행, 도박적인 그런 데 많이 준다 하는 이상한 뉘앙스를 말장난하는 거예요. 그게 정치 지도자입니까? 정치 지도자라는 것은 우리 국민을 이끄는 지도자에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 대책 있는 이야기를 해야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이 유시민이 같은 사람, 이준석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지금 한국을 대표한다. 이거는 한국의 사회적인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재성박덕, 재주는 좀 있어 보이지만은 덕이 없다고. 재성박덕이라 하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의 큰 문제점은 그 조급성. 조급하기 때문에 그 선동에 속는 거예요. 그런 재주는 쉽게 말하면 얼마 전에 있었던 전창조 이런 사람이 잘 부려요. 그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집안이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유시민이. 왜? 유시민이 나이에 아버지가 선생님 하는 정도면은 경제적으로는 조금 그래도 그 동네에서는 다 지식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선생을 했다만 적어도 전문대학은 나온 사람인데 뭐 어찌됐든지 고등학교 시험 그때 뭐 교원 임용 시험이 좀 지금처럼 대학은 안 나와도 자격을 주고 했겠지만은 그런 거를 했던 가문이라 하면 좀 괜찮은 가문들이에요. 그래 이렇게 까부는 거예요. 이렇게 까부는 거예요. 이준석이처럼.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 출신을 뭐 흑수저가 이래서 고생한 사람 뽑는 이유가 뭡니까? 그 덕망이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의 그 고생을 해서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아량,
덕목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도자로 뽑는 거예요. 이런 재성박덕, 재주만 있는 이런 사람을 우리 사회의 지도자로 뽑는다는 그 자체가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사회가 바르게 가야 될 한 방향, 여기를 고민하면서 유시민과 이준석에 대한 하나의 언어와 사용하는 언어, 혹은 그런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이런 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